교재 374쪽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B를 가지고 쓰는 건데요. 한번 374쪽에 있는 거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본급이라고 하는 영역이 뭐로 되어 있냐면 C의 세 번째부터 C 여덟 번째 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속수당 조건표를 이용하여 월급여를 계산하래요. 월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급에다가 근속수당을 더해주면 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HLOOKUP을 쓸 건지 VLOOKUP을 쓸 건지 아니면 추수를 쓸 건지 다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골라 쓰래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죠. 어떻게 되어 있나? 조건표가 나왔네요. 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근무년수에 따라서 근수성이 달라지네. 그렇죠? 그럼 7년 차라는 얘기는 뭡니까? 막년에서 11년 사이니까 10만원 근속수당이고 12년 차는 11년 차에서 16년 차 사이니까 15만원이고 17년 차는 16년 차 이상이니까 25만원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는 기본급 더하기 얘가 아래쪽에 나열되어 있고 가로 나열되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네. HLOOKUP을 당연히 HLOOKUP. 조건표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lookup value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니까 컴마 아래 근무 연수 해당 조건표 F4번. 연수가 첫 번째 줄이고 수당이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2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인데 위에 거 유사일치를 써야 되니까 유사일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자, 보여드리면 요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거 true를 안 써도 되죠. 그렇죠? true를 안 써도 되지. 기본급 더하기 그 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조견표고요. 첫 번째 줄은 근무 연수에 따른 거고 두 번째 줄이 근무 연수에 따른 수당이니까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한 거고요. true는 뭐다? 비슷하게 일치란 얘기죠. 이거는 뭐다? 비슷하게 일치.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생략했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정 코드를 이용하여 지역을 표시하는데 이 처음에 왼쪽에 있는 글자가 S거나 K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라는 얘기죠. 수도권. 그 다음에 D이거나 B 같은 경우는 경상도고 G, B 여기는 전라도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건이 지금 수도권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셋 중에 하나니까 if를 두 번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if에는 지정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S이거나 K이면 수도권이라고 하고 이것이 아니면 다시 물어보기를 첫 번째 자리가 D이거나 B이면 경상도라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전라도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지정코드 첫 번째 자리라는 거는 left 함수를 갖고 써야 되는 거고 S이거나 K이면 뭐뭐이거나 그랬으니까 오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을 컴마로 구분해 가지고 나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수도권이 되는 거지. S이면서 K는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물어보기를 왼쪽에 한 글자가
또 D이거나 B인 경우도 따로따로 함수를 써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함수를 쓴 결과가 요 답이니까 얘를 여기다 한번 써보면 뭐 수도권인지 경상권인지 뭐 경상도 전라도인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오게끔 해란 얘기지. 예. 이런 과정을 꾸준히 풀어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자는 단가와 최종 요금 표준과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죠. 표준 편차라는 의미가 뭐예요? 되게 복잡해요. 자, 여기다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통계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고 하면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말이 나오는데, 평균은 이 숫자를 5개를 더했으니까 평균이 3이 나오는 거고, 여기 얘는 평균과의 차이가 나오죠. 평균과의 차이. 평균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얘는 원래 값이고 얘가 평균이니까 평균과의 차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벗어나는 의미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편차가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떤 애는 마이너스 쪽으로 벌어진 애가 있지만 플러스 쪽에 벌어진 애가 있으니까 합이 0이 된다는 얘기고, 분산은 또 그 각각의 편차에 대해서 제곱을 해준 값이 어쩌고 저쩌고 되고, 복잡해요. 지금 표준 편차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래. 그러면 보세요. 얘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얘네들이 평균이 나와야죠. 그러면 평균을 여기서 빼줘야 되잖아. 그럼 그걸 제곱을 해줘야 돼. 그걸 더해준 게 분산이고, 그 분산을 루트 값 씌운 게 표준 편차래. 안 알고 말 것 같아. 만약에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안 하고 틀리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가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어요? 표준 편차? 문제지에 std ev 쓰래죠? 그러면 는 st 어디 갔어? 여기다 는 std ev라고 쓰면, 이렇게 ev라고 쓰면, 그리고 블럭 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야. 여기다가 썸을 쓰면 뭐야? 합계. 에버리지라고 쓰면 평균. stdv라고 쓰면 표준 편차.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표준 편차를 수작업으로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거지, stdv 쓰래 옳다거나 쓰면 되고. 그런데 여기다 반올림까지 하래. 라운드 써가지고 얼마나 100의 자리까지 계산하래.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얘기죠. 1, 10 마이너스 있으면 되지. 답 나왔네 뭐.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표준 편차란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숫자에 평균이 얼마인지 나오면 평균이 대략 6167이라고 밑에 나오는데, 그럼 7900에서 6167을 빼면 차이가 나올 테고, 그걸 각각의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분산이고, 그 분산 값을 루트로 씌우면 표준 편차인데,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네 자리 숫자를 제곱을 하려고 그러면 오이씨 안 하고 말지. 어려워서 어떻게. 근데 이 함수 쓰래. 그럼 뭐 옳다거나 쓰면 되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모르잖아. 자, 평균을 계산하시면 평균을 배웠잖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루트값 씌우는 것도 안 나와. 잘 제곱은 씌우는 것도 안 배운 애들이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은. 답은 쉬운데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말로만 제가 떼웠습니다. 문제 4번. 문제 4번은 뭐예요? 생산량이 3,000 이상인 월의 판매량 합계를 계산하시오. 주의사항이 여기 3,000에 컴마 찍혀있죠. 이렇게 조건을 쓰는 컴마 집어넣으면 안 돼요.
dsum, daverage, dcount 함수 중에서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합계니까 뭐예요? dsum 쓸 수밖에 없겠네. 그럼 는 dsum 어떻게 써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조건,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 조건 써 있네. 얘가 컴마가 찍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를 수작업으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하래, 어디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죠? 잠깐만, 판매량, 어디 판매량 합계를 구하래? 어디 판매량? 생산량 A. 아, 판매량 여기? 오케이. 그치. 생산량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만 더하는 거죠? 여기만. 3,000개 이상인 경우만. 그러면 범위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고, 계산할 항목은 얘고, 조건은 얘고. 그렇죠? 다시 보세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고, 판매량 B가 계산할 항목이죠?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생산량에. 근데 조건은 이 3,000개 이상인데 여기서 조건을 못 거니까 조건을 걸어 놨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dsum 가로 열고 전체 판매량 계산할 항목이니까 컴마 조건 크리테리아 조건은 생산량이 3,000개 이상.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괄호 안 닫아도 그 정도는 닫아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2,800 여기 세 군데죠? 세 군데 9,060 맞네요.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성별과 생년월일을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에 해당하는 날짜를 표시하시오. 혹시 잠깐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여기는 1이니까 뭐다? 남자고 3이니까 여잔데, 왜냐면 성별 코드가 뒤에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아, 문제가 따로따로 돼 있네. 자, 보세요. 성별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짝수이면 여자, 홀수이면 여자. 아, 홀수 남자. 다 여자면 안 되겠죠? 남자로 표시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숫자가 2보다 크면 이보다 크다는 얘기는 3, 4죠. 그렇죠? 그럼 2000년생이네. 2000년대 출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1900년대 출생한 거로 처리하면 되겠네. 그렇죠? if 함수, 데이트 함수, 미들 함수, mod 함수,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 아니, 뭐 문제를 몇 개를 낸 거예요 지금? 성별 따로 계산, 생년을 따로 계산하는데
그럼 성별은 뭐를 물어봐야 돼요? if를 물어봐야죠. 여자냐 남자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MOD 함수를 써야 되고, 여덟 번째 숫자가 어쩌고 저쩌고 한 글자를 따니까 MID 함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년생인지 1900년생인지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앞에 여기 68년생은 1968년생이고 01년생은 2001년생이 아닙니까? 그걸 붙여줘야지. 오씨. 먼저 성별 계산해 볼게요. 성별은 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MOD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MOD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 MOD 함수를 쓸 때 뭐 그러면 되겠네. 뭐 if MOD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여자가 되고 아니면 남자가 되겠네요. 그렇잖아. 짝수 여덟 번째를 2로 나누면 어차피 나머지 0 아니면 1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를 어떻게 따진다? MID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이렇게 다 괄호가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요 괄호는 주민번호에 있는 MID 함수에 대한 괄호고, 요 뒤에 있는 괄호는 MOD 함수의 괄호고, 저 끝에 있는 괄호는 if 함수의 괄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민번호가 뭐라 그랬어요? B의 2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B의 26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먼저 답을 먼저 써볼게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맞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과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먼저 요거 보세요. 여기는 성별 코드를 가지고, 요 성별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3, 5, 7, 9 이게 남자고 2, 4, 6, 8, 0 이게 여자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남자, 여자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홀수, 짝수 1, 2 이렇게 순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 당시 때 문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화를 내시거나 그러진 말아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1인지 3인지 2인지 하는 짝수 홀수를 어떻게 판별한다 그랬죠? MOD에 들어가는 요 값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MOD 함수는 중요한 게 나머지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MOD 함수에서는 단순히 나머지를 계산하는 기능보다 배수 관계를 판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3의 배수 관계가 된다. 이해가 중요한 거죠.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이다 그러면 뭐다? 7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짝수 홀수라는 얘기는 2의 배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면 짝수니까 2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여자가 되고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짝수가 아닌 홀수란 얘기니까 그때 남자가 된다는 얘기.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어떤 수를 몇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걸 응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생년월일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생년월일 어떻게 계산합니까? 는, 데이트, 년, 월, 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게 뒤에 함수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지.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년은 뭐예요? 연도는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죠? 그럼 무슨 함수를 쓰면 된다? 레프트 함수가 없네? 그럼 다 미들 함수를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MID 가로 열고 주민번호의 첫 번째 수 두 글자가 생년이고 월은 MID 주민번호의 세 번째 두 글자가 생월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MID 주민번호의 다섯 번째 수 두 글자가 생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알겠어. 잠깐만 여기 생년월일 하나 찍어 놓고 볼게요. 이게 B의 26번째인데 B의 26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B의 26번째에 있는 왼쪽에서 첫 번째부터 2개, 세 번째부터 2개, 다섯 번째부터 2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얘가 2000년생인지 1900년생인지에 따라서 왜냐면 자르면 68년생이잖아. 68년생이면 1968년생이야? 2068년생이야? 모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고 물어보라는 얘기잖아.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 주민등록번호가 두 자리만 잘리니까 얘가 1900인지 2000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if 함수를 써야 되죠. 뭐라고? 어디 갔어? 여기. 크면 2000년대로 처리하고 아니면 1900년대로 처리하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 MID 함수에다 연결해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요거에다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를 다시 처리한다면 if MID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한 글자가 2보다 크면 그랬잖아. 2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00 몇 년생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2000 몇 년생이라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1900 몇 년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을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 1900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다가?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에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반드시 따옴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주민등록번호가 2보다 크다는 건 3, 4란 얘기죠. 그러면 2000년이잖아. 그 사람 20 하고 몇 년 들어가는 거고 1, 2 같으면 1900 몇 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다 20을 붙이고 19를 붙여서 앰퍼센드로 결합하는 건 맞는데 왜 따옴표에다 2를 쓰느냐. 분명히 2보다 크면 그랬잖아요. 자, 중요한 거 MID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글자입니다. 글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아까 여기 있는 거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를 얘는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숫자의 글자야. 글자죠.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글자잖아. 왜? 빼기, 별 이런 기호가 다 들어갔으니까 얘는 문자잖아요. 문자,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MID 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예요. 그런데 액면가 숫자처럼 보이는 애기 때문에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눈다든지 뺀다든지 이건 가능해. 근데 if에서 물어볼 때는 너 숫자 1이니 문자 1이니 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f 번호가 1입니까? 그러면 맞음, 틀림, 이거하고 얘가 따옴표 들어간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숫자 1입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글자 1입니까? 물어보면 다른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너 문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크다 작다는 다 맞으니까 상관없으니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민등록번호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어디 갔어? B에 26이죠? B에 26이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복잡하다. 시험 문제 과연 이게 나올까 몰라. 이게 과연 나올까 모르겠는데 잠깐만. 뭐야, 따옴표가 여기 하나 빼먹었구나. 그렇죠? 따옴표를 하나 빼먹었죠? 여기 따옴표를 하나 빼먹었어. 네, 여기 빼먹어서 틀린 거니까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네, 이 사람은 1900년생이 되고 2000년생이고 여기는 2000년생이고 1900년생이고 답이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이 if 함수나 데이터 함수를 공부할 때 주민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바꿀 때는 1900년생들만 쫙 있어갖고 앞에 19를 결합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2000년생 이후라서 20만 붙이는 그런 경우만 했었는데 지금은 성별 코드가 1, 2, 3, 4 종류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를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f가 이제 2000년생인지 1900년생을 고르기 위한 방법론이 이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거랑 얘를 앰퍼샌드로 결합한 거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결합한 거지. 요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나온 거지 뭐. 한번 답을 만들어 보시고요. 답을 만들어 보시고 입력을 꾸준히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형 문제 아닙니까? 시형 문제인데 이제 1번 문제가 뭐냐면 인사 점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매기라는 건데 구간 시작으로 매겨야 될지 구간 종료로 매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등급은 알겠는데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이 등급하고 이 인사 점수를 가지고 이 등급표에 있는 구간 종료 있잖아. 구간 종료 얘네들 이거를 가지고 86점이면 딱 봐도 2등급이고 1등급인가요? 1등급이 되겠네. 그럼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4등급이겠네. 그렇죠? 80점서부터는 81점부터는 1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추수함수는 아니고 인덱스 함수도 아니죠. 인덱스는 뭐야?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걸 갖고 따지는 건데 86점은 몇 번째 줄이란 얘기야? 86번째 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추수함수도 아니고 인덱스 함수도 아니면 매치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매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얘를 는 추수라고 쓰면 요 인사 점수에 해당하는 1이면 1점이면 몇 등급이야? 4등급이고 2점이면 4등급, 3등이면 4등급,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서 쭉 해서 40개를 쭉 쓰고 또 41점서부터는 또 3등급 100개는 써야 되잖아. 이건 아닌 것 같고, 넌 인덱스 해가지고 이 해당되는 표 구간 종료를 갖고 따지라 그랬잖아. 그럼 86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86점이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줄을 칸은 한 칸이니까 86점이면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뭔가 계산해야 되잖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일 만만한 게 매치라는 함수인데, 매치. 이게 헷갈릴 거예요. 한번 보시면 매치 찾는 값이 요거죠? 이 86점을 갖고 찾으려면 네. 컴마 어디에서 구간 종료에서 계산하라 그랬잖아. 구간 종료 영역을 참조해서 등급표를 참조하라는 게 아니라 구간 종료를 참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힌트지. 그 다음 컴마. 자, 이건 뭐예요? 뭐뭐보다 작은, 뭐뭐보다 큰. 이건 뭐야? 오름차순. 100, 80, 60, 40은 내림차순 아닙니까? 얘를 써야 되겠네?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게 이거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0을 쓰는 건 뭐냐면 86점하고 해당하는 거 똑같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86점은 없잖아요. 우리 H룩업, V룩업에서는 정확히 일치, 비슷하게 일치 이거 있었죠. 근데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어떻게 썼었어요? 40, 60, 80, 100 오름차순을 써야 돼. 얘는 내림차순이잖아.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을 못 쓰는 거죠? 못 쓰잖아. 오름차순일 때만 비슷하게 일치를 써야 되는데, 근데 매치 함수는 내림차순일 때 쓴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지. 잠깐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참조표가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범위 정하실 때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만 움직여. 얘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다 잡지 말고 요 안에만 이렇게 잡아도 돼요. 콜론을 중심으로 이렇게만 잡아도 양쪽이 블럭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눌러주면 통째로 이렇게 달러가 기호가 찍혀버리죠. 원래는 이 블럭 잡았을 때 달러를 찍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찍을 때는 뭐 다 블럭 잡고 하셔도 되고 일부만 블럭 잡고 하셔도 상관없고. 맞죠? 그렇죠? 예.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4등급이죠?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4등급이 되는 거지. 매치 함수를 쓰면 요럴 때 좋겠네. 학점을 주고 A, B, C, D, F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90, 80, 70, 60 이렇게 주면은 60 밑으로 떨어지면 F고 100점까지는 A 등급이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등급을 매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매치 함수를 얘를 0을 쓰는 경우는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 나와요. 0을 쓰는 옵션은. 커말 자격증에는 0 옵션을 쓰는 건 안 내요. ITQ랑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돼버려서. 그래서 1이냐 마이너스를 쓰는 게 나온다고. 왜냐면 이게 매치 함수가 몇 년도인가? 2018년도인가에 매치 함수를 추가해서 내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번 나왔어요. 이걸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 좀 얼떨떨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뭘까요?
2반 학생에 여기는 반이 1, 2인데 여기다 뭐를 써야 돼? 반 하고 밑에 2를 써야 되겠네? 조건을 나열해야 되니까 여기다 반이라고 쓰고 2라고 써야 2반 학생에 대한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점수니까 D max고 가장 작은 점수니까 D 미니멈이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이고 총점에서 계산할 거니까 데이터베이스고 계산할 항목이고 얘가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Dmax 빼기 D미니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총점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큰 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는 Dmax라고 써볼게요.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계산한 항목은 총점을 계산할 거고요. 조건은 반이 2반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겠죠. 자, 요렇게 썼네요. 요렇게 이게 최대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값은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요 함수만 요렇게 바꿔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는 빼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라고만 고쳐주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뭐 답이 나오겠죠. 14점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반이니까 82점, 92점, 78점 중에 92점이 제일 높고 78점이 제일 낮으니까 빼면 14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입력할 때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붙여줄 거냐 아니면 여기다 더블 클릭하고 붙여줄 거냐. 그냥 붙여주면 그걸로 끝나요. 얘를 고치려면 얘를 또 더블 클릭해서 고쳐야 되니까 저는 보편적으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뭐라고 쓰죠. 이렇게. 그럼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표 3번은 어떻게 하래요? 본봉이 어디 있어? 본봉이 아니고 판매 수량 이거네. 판매 수량이 20개 이상인 제품 수 카운트 if죠? 카운트는 무조건 세는 건데 sum if는 어떤 거에 대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게 sum if고요. 판매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에 제품이 몇 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count if를 써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판매 수량 중에서 20개 이상 크거나 같다 20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다운표 안에다 씁니다. 무조건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제품이 들어있네.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죠. 그렇죠? 네 가지 되겠네. 네 가지.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면 정확히 맞네. 아까 그래서 여기 세 개로 했을 때 녹색점이 생겼어요. 녹색점. 갔더니 야, 너 하나 빼먹었다. 숫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딱 눈치챘죠? 여기 녹색점이 그런 의미야. 너 잘못 범위 정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 다음 머리 더 복잡해? 와우. 얘는 뭐죠? 상여금 기준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근무년수가 2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이거는 VLOOKUP 쓰면 되겠네. 그렇죠? 비슷하게 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지금 뭐를 주는 거지? 본봉에다가 상여금 비율을 곱하는 거죠? 비율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가져오란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는 본봉 곱하기
상여금을 계산하려니까 근무년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VLOOKUP 이때 요 왼쪽에 있는 거 왼쪽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면 키보드로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키보드가 안 넘어가면 마우스로 밑에 거를 클릭해서 올려도 되고요. 왼쪽을 클릭해서 옆으로 당겨도 되고, 요 근무년수가 쉽게 말해서 C의 27번째 셀이 값이 여기에 해당할 때 여기 F4번 키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9년차는 10년차 11년차는 25%고 12년차 넘어가면 35%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 표 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야지. 세 번째 연수에 따른 상여금을 곱해줘야 되니까 비율을. 그리고 유사일치니까 true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안 써도 되고. 상여금을 요만큼만 준대네. 그렇죠? 네, 상여금 요만큼만 준대. 그러니까 tru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true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200만원이 아니라 연수가 12년차니까 200만원에 35%니까 이렇게 받고요. 예. 본봉이 200이면 많이 받는 거죠? 어디는 본봉을 되게 조금 주고 수당을 많이 주던데 여기 본봉이 200이래요. 예,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래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래. 이 사람은 90년생이니까 1990년이죠? 1990년생 아닙니까? 이 1990년생을 나이를 빼주래. 그렇죠? 그럼 보세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재 연도에서 빼기 태어난 연도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2000년생이 지금 2019고 태어난 연도는 1990년생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90밖에 없잖아. 9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뒤에다가 1900을 더해줘야 1990년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앞에 19라는 글자를 앰퍼센드로 결합하라는 앰퍼센드 연산 쓰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 앰퍼센드 쓰면 안 되니까 내가 9900을 더해줘야 돼. 더하라는 말은 없지만 더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는 이어 today 지금 연도잖아요. 그렇죠? 연도 빼기 저 앞에 90년생이니까 left 함수를 써서 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왼쪽에 두 글자를 자르면 90을 뺐잖아. 90 여기다 한 번 더 빼줘야지. 1900을 빼줘야, 물론 얘를 괄호로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 해도 되죠. 1900을 더해가지고 빼도 되고 각각 빼기 해도 되고 상관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이 함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는 현재 연도는 2019년인데 태어난 연도는 90년이잖아요. 그렇죠? 199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빼둘래니까 얘는 2019라는 건 맞겠고, 이건 2019 맞고, 얘는 또 2019가 아니라 90밖에 안 나오잖아요. 90년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00을 더해줘만이 1990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줘야 된다는,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더해서 빼든지 아니면 각각 빼든지 상관은 없어요. 각각 빼든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실무 능력 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우리 풀어봤던 중에 요거
이 인사 점수에 따른 등급을 매겨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쓰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이 vlookup 함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다. 40점 밑으로는 4등급이니까 41점까지 61점까지 81 이렇게 매겨야 돼. 여기를 구간 종료라고 하고 여기 등급이라고 매기면 vlookup 함수를 쓰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여기는 매치 함수를 써서 이렇게 처리한 거지만 이렇게 쓴 거지만 이거를 vlookup 함수를 쓰려면 이렇게 내가 매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하고 예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인사 점수에 따른 등급을 매길라 그래. 근데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점서부터 몇 점까지는 몇 등급이고 몇 점에서 몇 점까지 몇 등급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는 김대리 이거 좀 한번 만들어 봐줘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내가 입력받은 데이터인데 받아온 데이터인데 이거를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실무에서는 이것까지 알려주진 않지.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내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요걸 내가 직접 작성했다면 얘는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고,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삽입을 해서 한번 써볼까요? 는 vlookup 함수를 써서 요 점수가 요 해당하는 표에서 아니지 4, 3, 2, 1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똑같이 나왔죠. 지금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나 이렇게 입력하는 거나 이렇게 입력하는 거나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이용해 써도 되고 매치 함수를 꼭 써도 되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니까 제공해 줬지만 실무에서는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vlookup 함수를 쓰니까 얘를 쓰면 되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매치 함수를 한번 써주면 안 돼? 그랬더니 또 부장님 쓰라고 하니까 또 써야지. 어떻게 할 거야? 매치 함수는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매치 함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여튼 답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답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습하시면 답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D형 문제 좀 잠깐 열어볼까요? D형? D형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열어놓고 보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보겠지만은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D형 문제는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요일로 출력하래요. 요일로. 요일을 계산해주는, 요일로 바꿔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로 바꿔주게끔 하는 셀 서식은 되게 쉬운데 AAA, 근데 여기는 토요일하고 길게 나오려니까 A 4개 써주면 셀 서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추수함수하고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추수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개 중 하나 고르는 거죠. 그렇죠.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함수를 쓰래요? 추수함수를 weekday 함수를 쓰는데 옵션 2번을 쓰래죠. 옵션 2번. 옵션 2번이 뭡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나오게끔 하는 게 옵션 2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추수, 여기 위크데이, 요 날짜에 해당하는 옵션 2를 써서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고 일요일이 7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아이 자꾸만 쫓아다녀 얘가 귀찮게 시리.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쓰란 얘기야. 이렇게 길게 쓰래. 이건 여러분 우리 풀어봤던 거예요. 근데 참 나는 보세요. 는하고 얘를 가리키면 그래서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셀 서식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제발 좀 여기에서 뭐를 써라? 여기다가 A 4번 써주면 되죠? A 4개를 써주면 무식 요일이 딱 뜨거든. 그러면 얘만 자동 체크해주면 똑같지 않아요? 셀 서식만 바꿔주면 되지 뭔 지랄이 풍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지랄 맞게 쓰냐 이거지. 시험이니까 이렇게 내는 거지. 시험이니까. 여러분 실무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야 쉬운 걸 왜 어렵게 쓰냐 이렇게 한 소리 먹는다고. 그러니까 추수는 여러 개 고르는 것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니까 쓰고, 위크데이 함수는 해당 요일에 대한 거를 요일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해당하는 날짜가 주말인지 평일인지를 판별하시오. 이럴 때 쓰면 좋은 거라 그랬잖아. 옵션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토요일, 일요일은 6, 7 그러니까 결과값이 6 이상 되면 주말이고 휴일이고 아니면 평일이 되는 거죠. 그런 건 물어볼 때는 위크데이를 쓰는 거지. 얘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ITQ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건 ITQ 시험에. 이건 실제로 컴알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모방 문제잖아. 다른 자기 시험에서 유기하는 거. 제가 출제원이라도 이런 거 안 낼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판별하시오. 이거를 써야지. 예. 그런 거를 쓰는 게 재미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 성별에 뭐라고 써요? 아까 우리 풀어봤던 거랑 똑같잖아. 1이거나 3이면 남, 2거나 4이면 여. 이거를 if, middle, or를 썼죠? 아까 우리 풀어봤던 것 중에 그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여기. 이거. 어디야? 여기.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오어 함수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뭐 이거나 뭐. 이것도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실무에서는? 자, 는, 추수. MID 주민번호에서 8번째 한 글자를 자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이면 뭐야? 넘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제일 쉽지. 뭘 2% 물어보고 5화로 물어봐? 어차피 성별 코드가 1, 2, 3, 4니까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고르면 재밌지. 수월하게 고를 수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짝수냐 홀수냐 판별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성별 코드가 남자는 홀수고 여자는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짝수입니까? 그럼 여자 아니면 남자. 아니 홀수입니까?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어차피 1, 2, 3, 4, 5, 6, 7, 8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 이거를 1 또는 3입니까? 5 함수를 써. 이건 비능률적인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거를 시험에서 출제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풀 줄만 알면 되는 거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수월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평균이라고 했는데, 조건에 맞는 평균은 뭐예요? T 에버레이지지 뭐. 아니면 에버레이지 if를 쓰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최빈수 구하는 게 최빈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냐라는 게 최빈수예요. 최빈값.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게 10만원이 3번 나왔는데 20만원이 3번 나왔고,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3번 나왔는데, 그러면 이 중에 어떤 함수를 써야 돼? MOR이 이렇게 써볼까? 는 MOR이 MOD 이게 최빈값이야. 이게 최빈값이야. 가로 열고 이렇게 블록 잡으면 10만원이 먼저 나왔는데 20만원도 있잖아. 20만원 두 번째 있죠. 여러분 메디안은 뭐예요? 메디안. 는 메디안 이건 뭐야? 중간값.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게 뭐냐 이거지. 이거는 실기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 다음 보기에서 결과가 맞는 것, 틀린 걸 고르시오. 1, 2, 3, 4 보기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걸 나오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잘 내지는 않아요. 실기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하루 사용량만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나머지가 얼마예요? INT는 몫이고 MOD는 나머지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뭐. 자, 380을 하루에 12개씩 쓴데 그러면 몇 번 쓸 수 있을까? 몇 번? 는 INT 요거를 나누기 요거로 나눠주면 31번 쓸 수 있네. 31번 쓸 수 있네. MOD, INT. 여러분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잖아요. 그러면 몫이 2잖아. INT로 자르면 돼요. INT.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MOD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답을 보시면 싱거울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예. 다음 시간에 요 문제 오늘 제가 말로 쭉 떠들었는데, 예, 앞에다 답을 해설을 안 해드렸잖아요. 얘를 다음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요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형도 풀어보고 D형, 2형 풀어보면 나름 뭐 여러 번 풀어보시니까 연습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